자, 여러분, 여기는 약간 통찰이 있어야 돼요. 이 단어는 이해할 때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 접선을 배우고 첫 번째로 활용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가 감소에 대해서 배워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극대 극소에 대해서 배웠고 네 번째로 최대 최소에 대해서 배웠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는 하나의 스토리같이 연결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했었는데 이런 말은 사실 어떤 책이나 어떤 인강에서는 당연히 수능 인강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불필요하거든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 더 잘 아시는데 그래서 이제 듣기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뭐냐면 얘는 순서가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는 거지 순서가. 그럼 이제 다섯 번째에 이 방정식, 부등식 요거는 왜 이 다섯 번째에 나오냐면 여러분 이거는 이 네 가지를 모두 알았을 때 풀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풀 때 왜 이게 필요한지를 아는 과정이 이 문제를 풀 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fx가 0인 실근이 몇 개인지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방정식이에요, 부등식이에요? 방정식인 거죠. 근데 구간이 0부터 8까지 몇 개인지를 구하라. 자, 그런데 이 그래프를 여러분 그릴 수 없다는 거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은 불필요한 말이고. 자, 그러면은 0일 때는 1인 거야. 그 다음에 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런데 도함수를 구해보니까 그 도함수가 계속 마이너스야. 잘 들어봐야 돼. 지금 정신 좀 차리고. 어려운 말이야. 0부터 파이까지 그 도함수 값이 전부 마이너스래. 그럼 이거는 계속 감소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계속 감소하면 몇 번 만나겠어요? 한 번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쓰인 게 증가 감소야. 이게 지금 보일 수 있는 거지. 한 개의 힘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 한 개밖에 생길 수 없다는 걸 보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fx는 1인 실근이 몇 개인지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해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여기도 또 0부터 파이까지 합니다. 구워. 자, 그랬을 때 0에서 문제에서 여기 있는 문제인데 파이고 0에서 값이 2야. 그 다음에 파이일 때 값이 3이에요. 파이일 때 값이 3이야. 그런데 미분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계속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기 이 사이에서 2라는 점에서 여기서부터 2까지는 감소한다는 걸 알았고 증가 감소에서 그 다음에 2부터 파이까지는 증가한다는 걸 알았어. 왜냐면 미분해보니까 여기서는 미분한 값이 마이너스고 너 지금 딴 생각하면서 다 놓쳤어 지금. 그러면 저 fx는 1인 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 잠깐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현미 씨 제가 하나 좀 조언해 드려도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공개적인 질문은 때로는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 수업 외에도 열심히 하신 뒤에 갈고 닦은 뒤에 질문하는 거는 신중한 질문이라 좋은 질문인데 때로는 신중하지 않은 질문은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증가 감소는 우리가 이미 예전에 많이 했던 거예요. 이건 이제 2주 전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fx가 도함수가 마이너스면 감소합니다. 근데 이제 현빈이 말은 이건 이제 어떤 식이 있겠죠.
제가 이제 문제를 일부분만 적어서 그래요. 아, 아 그럼 이미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 오해가 있었군요. 그 말에서 아 좋아요. 좀 조용히 하시고 자 이제 바로 진행할게요. 그러면은 이 도함수 값이 음수면 감소하고 도함수 값이 양수면 증가한다는 건데 근데 도함수 값을 구해보니까 현민이 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걸 왜 음수라고 단정하냐. 저는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어. 그럼 이제 여기서의 화두는 이 2일 때의 극소값이 이 극소값을 갖게 되는데 2에서 그 극소값이 1보다 만약에 크면 그러면은 한 번도 안 만나겠죠. 이해되나 잘 알고 있어야지. 근데 그 극소값이 1보다 작으면 두 번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용되는 건 극대극소랑 최대최소가 이용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방정식, 부등식이 왜 이 타이밍에 나오냐면 여기 있는 문제를 풀려면 앞에 있는 증가감수, 극대극소, 최대최소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접선은 언제 나오냐는 거에 대해서 접해도 실근 두 접해도 실근 두 개냐 아주 좋은 말입니다. 접하면 실근이 하나입니다. 아 이거 기가 막히네. 안중근? 새끼 지금 뭐 일부러 조지려고 하나 새끼 너 조용해. 너 앞으로 여기 이 시간 끝날 때까지 한마디 하지 마. 야 지금 여기 지금 아주 좋은 말 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실근이 몇 개냐? 기가 막히네 지금. 좋아.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하자. 알겠지? 문제가 실근 이건 잘못했고요.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인지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거를 수정하냐면 이게 이제 중근 같은 경우에는 중근도 있지만 3중근도 있고 4중근도 있어서 여기서 이게 몇 개인지 예측하는 게 근데 좀 정확히 말할게요. 그럼 제가 정확히 말할게요. 이거는 제가 좀 수정해야 되는 게 중근은 제가 지금 착각한 게 2개까지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x 4제곱이 1이잖아요. 만약에 x 4제곱이 1이면 x 4제곱 마이너스 1이 0이잖아요. 그쵸? 맞잖아? 그럼 이제 이거는 인수분해 되는 게 x 제곱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이제 중근은 2개까지밖에 안 됩니다. 뭐 중근이 4개까지 뭐 4중근이다 이런 건 없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건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서로 다른이라고 이제 바꾸면은 좀 정확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접선의 그 문제는 어떻게 이제 해석될 수 있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접선은 어떻게 봐야 되나?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3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 점이 있는 거야. 정점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m일 때 그 m의 값에 따라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지금부터 그 함수 gm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 gm의 어떤 연속성, 불연속성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럼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만약에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몇 개에서 만나죠? 한 개에서 만나죠. 지금 이 한 개예요. 근데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커졌어. 그럼 계속 몇 개죠? 한 개에서 계속 만나다가 여기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교점에서는 몇 개로 바뀌어요? 2개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의 기울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GM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GM이고 기울기에 따라서 여기가 M이면 여기 지금 이제 음의 무한대부터는 계속 한 개란 말이야. 계속 한 개로 오다가 이 기울기가 알파니까 알파에서 처음으로 2개가 됩니다. 이렇게 알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알파를 넘어가게 되면 몇 개에서 만나요? 3개에서 만나게 되는 거지.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가 여러분 아주 어렵게 나오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알파까지 이렇게 여기에서 연속이 될 때 알파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방부등식 문제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는
여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제 접선이 이용되게 이게 제일 그 높은 레벨이에요. 여기 접선이 나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방정식 부등식은 결론적으로 뭘 구하는 거다? 교점의 개수를 구하거나 아니면 접선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 교점의 개수를 구하거나 접선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반드시 그 접선의 방정식,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치소가 이게 짬뽕을 이루면서 문제를 풀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순서가 이 5번째 방정식 부등식이 바로 그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에서는 우리는 여기서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 근의 개수가 몇 개냐,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과정이 111조에 대한 내용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한 부분이 요가 있습니다, 책에.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약간 그 여러분이 영상을 많이 보는 이유도 이 책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보다 영상으로 볼 때가 훨씬 더 명확할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경우도. 그런데 이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방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하는 이 과정을 담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는 일목요연하게 그냥 딱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걸 명심하고 여기가 어떤 걸 배우는지를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저는 113쪽을 해볼게요. 113쪽. 113쪽에 예제 7-1번을 볼게요. 예제 7-1번에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a는 0이 있습니다. 네. 좋아요. 자, 여러분 파이팅. 자, 이게 있을 때 이게 그 아까 도훈이가 말한 대로 되게 좋은 말인데 여기 지금 여기서는 그 실근의 개수할 때 꼭 그 뭐죠? 서로 다르니 이제 붙게 된다는 걸 저도 새삼스럽게 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 실근이 아니라.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단 말은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요거를 x축이라고 봐줘야 돼요. x축. 0이란 걸 지금부터 x축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 3차 함수와 여기 이 x축이 세 실근, 즉 네? 세 개의 교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세 개의 교점을 이 x축과 가지려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지 세 개의 실근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이거 말고는 없나요? 없어요. 이 그래프만 세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그려지려면 세 개의 교점, 세 교점을 가지려면 이 극대값은 양수고 이 극소값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극대값을 구해서 그게 양수이면서 극소값이 음수면 되겠다. 저 세 번째가 극대극소가 이용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고, 두 번째 한 개의 실근과 한 개의 중근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것도 당연히 무슨 말이냐면 중근이란 건 아까 그러면 우리가 밝힌 것처럼 접한다는 건데, 그러면 한 번은 접하고 한 번은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그려질 수 있냐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때 한 번은 지나고 한 번은 접하니까 한 개의 실근과 한 개의 중근, 또 한 개의 중근과 한 개의 실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때는 뭐가 되냐면 극소값이 0이거나 또는 극대값이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야, 근데 이렇게 이제 듣다 보면 아, 결국에는 이게 지금 그 극대극소, 최대최소 뭐 이렇게 증가감수로 다 풀리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세 번째에 적혀 있는 말은 한 개의 실근과 그 다음에 두 허근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근이란 거는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 번밖에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때는 여러분 극대값이 음수면 돼요. 이렇게 그려지려면 이때는 극소값이 양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잠시만 여기에서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암기식으로 나와서 이때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다르다. 물론 맞는 말이야. 그리고 이때는 극대값과 극소값 중 둘 중 하나는 0이다. 이때는 극대와 극소가 같은 부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건 이제 아주 쉬운 문제를 풀 때는 용이한데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해서 극대가 음수고 극대가 양수다 이렇게 쪼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그게 지금 밑에 있는 설명과 어차피 똑같은 얘기야. 근데 똑같아. 내용은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2번으로 넘어갈게요. 7-2번. 문제에서 뭐라고 적혀있냐면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a는 0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지고 그중 두 개가 양수고 그중 두 개가 음수다. 보실까요? 자, 그러면은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0을 정확한 이해가 이게 방정식으로 보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뭐 시계풀이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0을 뭐라고 생각하라고? x축으로 항상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실근은 뭐로 생각해? 교점이라고 생각해. 정확히 말하면 교점의 x좌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라고 생각해주면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두 양의 실근을 가지고 두 음의 실근을 가지는 거니까 두 번은 이쪽에서 만나고 두 번은 이쪽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런 형식으로 그려져야 돼. 좋아요. 여러분 혹시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좋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일단 극소값 두 개가 이거 끝까지 한번 풀어볼게. 극소값 두 개가 음수여야 돼. 그 다음에 극대값 두 개가 극대값 하나는 양수여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어. 그럼 이 조건만 있으면 되는 거냐? 그건 아니란 거죠. 네? 이것만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여기서 좀 우리가 머리를 써야 돼. 왜냐면 극소값 두 개가 음수고 극대값 두 개가 양수인 그래프는 많거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리더라도 그렇더라도 극소값 두 개는 음수고 극대값 한 개는 양수니까 여전히 네 개의 실근인데 이때는 모두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을게요. 네? 지금 이렇게 떨어지려면 또 어떤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될까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 일단 두 개의 조건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 근해분리 여러분 2차 방정식 2차 함수죠? 2차 함수의 근해분리라는 파트를 여러분들이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함수값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뭐의 함수값이 중요하냐면 0의 함수값이 중요해요. 왜냐면 0의 함수값이 일단 양수여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보시면은 만약에 물론 이것도 양수잖아요. 어차피 제가 두 개를 겹칠 거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렇게 x축이 이렇게 y축이 오게 되면 오케이? 그러면은 한 개의 음의 실근과 세 개의 양의 실근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이 안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F0은 일단 양수여야 된다. 그럼 이 마이너스 A값 이게 지금 여러분 F0이거든요. 이게 지금 양수여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갈리게 되려면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갈리게 되려면 그러면 이제 뭐가 올 수 있냐면은 이 네 근의 합이나 네 근의 곱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럼 이렇게 네 개를 곱했을 때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이차함수의 근해 분리처럼 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성질과 알파 베타의 성질을 녹여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두 개는 음의 실근이 오고 두 개는 양의 실근이 왔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극대값은 양수고 극소값은 음수라는 조건만으로 그렇게 갈라지지는 않는다라는 조건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여기 위에다가 7-2번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7-2번 위에다 써놔. 뭐라고 써놓냐면 그 여러분 극값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써놓고 여기 밑에 봐봐. 여기 y절편이 0보다 크다는 거에 동그라미 쳐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이제 동그라미 쳐놓으면 y절편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 그래프도 y절편이 0보다 큰데 왜 요거는 이제 제껴지냐? 왜냐면 잘 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해줄게요. 왜냐면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돼. 그럼 이제 이거를 미분했을 때 극소값을 이미 음수에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런 지금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y절편도 양수이면서 4개의 실근을 갖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미 우리는 이 첫 번째 극소값이 음수라는 걸 아니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되나요? 여기서 y절편만 신경 쓰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걸 미분해 보면 첫 번째 극소값이 음수에서 갖는다는 걸 알게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돼서 그럼 7-2번에 이거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야. 왜냐면 극대극소 말고도 또 함수값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자, 7-3번 문제를 가볼게요. 7-3번에 지금 3차 함수랑 직선이 세 점에서 만나도록. 자, 여러분 여기 이 문제 풀이보다 이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예를 든 게 이 fx가 0이 되는 여기가 함수고 여기가 이제 상수함수 0이거나 1이거나 이런 예를 들었는데 fx와 gx가 만날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여러분 항상 얘를 넘겨줍니다. 그 7-3번 위에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적어놓고 적어놔 일단 fx 마이너스 gx는 0으로 바꿉니다. 함수를. 그래서 이제 요 함수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차피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지금 문제에서 fx와 gx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말했던 거를 fx 마이너스 gx는 0이라는 함수를 만들면 이 fx 마이너스 gx와 x축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저기다 적은 것처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극대값이 양수고 극소값이 음수면 되니까 이 fx 마이너스 gx의 극대값이 양수고 극소값이 음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변화하는 것만 알면 7-3번 제가 안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겨볼게요. 넘겨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7-4번 문제 그 똑같은 문제인데 7-5번 문제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5번 117쪽 여기를 좀 자세히 볼게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안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말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변곡 접선?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 여기 문제 하나 실수한 다음에 그 분위기 잡친 다음에 아예 조져보자 해가지고 마지막에 막 변곡 접선에 대한 얘기했던 그날 그 문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다시 도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의 메모가 필요해서 일단 다 듣고 나서 시작해 볼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 지금 7-5번이죠? 거기다 이제 가볼게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3차 함수가
3차 함수가 있을 때 변곡점에서의 접선은 몇 개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야, 한 개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오늘 이것만 하고 오늘 끝내자. 왜냐면 여기 이 내용만 하면 이제 다 한 거거든. 잘 봐. 변곡점에서의 그 접선은 한 개밖에 존재할 수 없어. 그럼 이 변곡점 말고는 항상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게 두 개씩 존재.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 여기서의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똑같은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은 변곡점의 대칭인 여기 점에서 존재합니다. 선생님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f'x가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예요. f'x는. 그러니까 2차 함수기 때문에 그 어떤 대칭을 이루니까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x값이 두 개씩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2차 함수의 축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기억력이 좋은 분들은 기억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의 영역에서는 여기에 접선을 몇 개 쏠 수 있겠죠? 3개 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쪽 위로 볼록한 부분에서 2개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반대쪽 사이드로 항상 1개만 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왜 1개만 쏘냐면 여기 이 영역에는 접선을 쏘는 게 불가능해요. 여기 3개 여기도 그럼 3개예요. 똑같이 대칭이니까. 여기서는 몇 개를 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나 쏠 수 있고 여기로 하나 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2개. 그래서 여기도 2개. 이 선이 있으면 여기는 1개. 여기는 1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선 위에 있을 때는 이 변곡 접선 1개랑 이쪽으로 쏠 수 있어서 2개. 여기도 2개. 변곡점에서는 1개밖에 안 됩니다. 일단 요거에 대한 메모를 여러분 7-5번 위에다가 적어주세요. 요거 이 문제를 좀 적어주세요. 좋아요. 자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이쪽의 영역은 여기로 2개를 쓸 수 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로는 몇 개 쓸 수 있어요, 지금? 1개를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3개가 되고 여기의 영역에서는 여기를 내가 설명할게요. 여기의 영역에서는 여기로는 쓸 수가 없어, 접선을. 지금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자 여기서 접선 싸보세요 하면 그냥 이거는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죠. 접선은 안 나와. 0개. 근데 여기로 쏘면 몇 개야? 1개. 그러니까 여기는 1개, 여기 3개. 근데 이제 대칭성을 가지니까 똑같이 여기 3개고 여기 1개인 거지. 알겠어? 근데 여기가 2개인 이유는 만약 여기 점이 있으면 변곡 접선 하나 쏠 수 있고 변곡점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로 하나 쏠 수 있는 거지. 여기로는 못 써. 그래서 이제 2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좋아.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제가 기말고사 때 여러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기말고사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 아니면 다른 문제 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원래 그 밑에 풀이로 풀게 되면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근데 지금 이 풀이로 하면은 정말로 30초 안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꼭 메모를 해놔야 됩니다. 왜냐면 밑에 있는 문제 풀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래프 그려놓고 그 옆에다가 지금 제 풀이를 적어주세요. 보시면은 지금 이 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이 화면에서 그대로 보지 않고 새로 그리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루트 3 여기 세 점을 지나는 이런 3차 함수예요. 이렇게. 그리고 변곡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딱 이거 나오면 접선에서 나오면 변곡점 바로 넣어줘. 그럼 0,0에서 변곡점을 가지니까 이런 기울기가 될 거고요. 여기서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지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F'M은 뭐죠? F'M은 1차항의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주면 천재고 그런 것까지 기억해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아주 그냥 말이 안 되는 거고 미분해보세요. 3x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근데 원래 이제 수능을 보게 됐을 때는 F'M 원점에서의 기울기는 항상 1차항의 개수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어요. 그럼 0일 때의 점이 0, 마이너스 3이죠. 0, 마이너스 3에서의 기울기가 뭐냐라고 하면 2라고 그냥 읽어주면 돼요. x의 개수가 바로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여기서 x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다. 이게 y는 마이너스 3x인 거예요. 자, 그리고 방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2,a라고 했는데, 그럼 잘 들어. 2,a는 여러분 여기 있죠. 2는. 맞잖아. 2,a는 여기 있잖아. 그럼 이제 2,a는 여기 이 직선 위에 어딘가인데. 자,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좋아, 현우가 오늘 아주 열심히 듣고 있어. 현우가 대답해봐. 여기서는 접선을 몇 개 쏠 수 있어요? 네. 좋아, 잘했어. 여기서는 접선을 몇 개 쏠 수 있어요? 잘했어. 여기서는 접선을 몇 개 쏠 수 있어요? 잘했어.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거는 병곡 접선 위에 있잖아. 지금 여기서 몇 개 쏠 수 있어요? 2개. 여기는? 밑에 부분은? 1개가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2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을 때라고 했으니까. 맞죠? 맞잖아. 지금 2,a야, a,a야. 네. 2,a. 그럼 잘 맞는 거죠? 그럼 2일 때의 함수값이 뭐야? 2지. 그 다음에 여기 2일 때 y는 마이너스 3x 위의 점에서의 x는 2일 때 함수값이 뭐야? 마이너스 6인 거지. 그래서 a 값이 바로 2랑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돼.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2개 이상의 접선이네요. 그러니까 2개 또는 3개니까 마이너스 6부터 2까지. 근데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좀 좋은 그런 방법은 사실 이거를 이 밑에 방법으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얼마나 좀 지저분하게 가는지를 보여준 다음에 이걸 보여주면 훨씬 효과적인데 제가 제일 빠른 길을 먼저 알려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빠른 건가 싶을 수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접선 문제는 뭐로 푼다? 병곡 접선으로 푼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다가 여러분 제 풀이를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을 꼭 여기다 적어주세요. 이 통째로. 그래서 아까 현욱이가 말한 1개, 2개, 3개, 2개, 1개 이거를 적어주시면 이제 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겠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질문 받아봤어요.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리고 저 이 설명하면은 본업 2학년 2학기 때 이렇게 수업하면 바로 그날 2명 듣다가 한 명이 막 신규생 나가고 그랬어요. 네? 이해가 안 된다면서. 진짜요? 중간에 들어오면 나가. 아주 좋은 질문이야.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이게 멘트에서 존나 가네. 야, 장난 아닌데? 멘트 존나 가네. 보통이었으면 지금 웃을 수도 없는데 너 아무튼 칭찬하는 거야, 한겨나 이거는. 좋아. 야! 잘 봐. 멘트 존나 가네. 대단한 애네. 자, 야. 어쨌든 여기 이 문제 서술형 풀면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펜 누가 세게 들어놨어 방금. 서술형으로 풀면은 이렇게 풀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뭐죠? 학교 선생님께서 굉장히 싸가지 없는 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제 수능에서 이게 21번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 예전 수능에서. 근데 21번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아까 30초 만에 풀 수 있댔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그 말이 허언이 아니다. 지금 이게 주원이의 말이 아주 일리가 있어서 서술형 풀이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딱 보고 비교해서 여러분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풀고
여기 나오면 이렇게 푼다. 이렇게 두 개로 찢어 놓으면 아주 완벽한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 개념이 그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와 동일하다는 그 개념이 필요해요. 이것도 꼭 적어놔야 돼. 왜냐면 해설지는 그냥 바로 쭉 치니까 생각해봐. 접선 하나당 접점 하나 1대1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접선이 2개 이상이면 접점이 2개 이상이 된다는 거지. 자, 제가 저 맨 위에 접선의 방정식 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랬어? 접선의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뭐 하랬죠? 좀 말인데 그 있잖아. 뭐 설정한다고? 접점 설정.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 접점이 t, t 세제곱 마이너스 3t야. 접점이. 그 다음에 정점 우리한테 주어진 점은 2,a인 거지. 그러면은 그거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와 얘 사이의 기울기 t 마이너스 2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여기서의 미분계수, 얘를 미분했을 때 t를 넣은 3t 제곱 마이너스 3과 같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t 마이너스 2를 양면에 곱하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는 자, 이거 곱할게요. 그럼 3t 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t 제곱 나오요. 마이너스 3t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그럼 넘겨주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 플러스 a는 0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로 바뀌게 되냐면 이 3차 함수가 x축과 2개 이상의 점에서 만나게 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뭐 조질 뻔했어. 야, 고맙다. 이거 마이너스 3t가 없어져. 야, 저 진짜 고마워. 지금 이제 여기서 시간 소실을 너무 막아줬어. 제가 실수가 참 많아요. 유추가 안 되는데. 고마워. 자,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3차 함수가 여러분 x축과 2점 이상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럼 2점 또는 3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2점 또는 3점이라는 때 아까 우리 기억나나요? 2점일 때는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뭐다? 0일 때고, 그 다음에 3점일 때는 극대값은 양수고 극소값은 음수니까 어쨌거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걸 미분해 보면 이걸 ft라고 할게요. 지금 ft 없었죠? 지금까지. 이걸 ft라고 하면 f't는 6t 제곱 마이너스 12t가 됩니다. 그러니까 6t로 묶어주면 t-2라서 t는 0에서 극대고 t는 2에서 극소가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f0을 구해주면 f0은 6 플러스 a가 되고요. f2는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두 개일 때는 극대값이 0이거나 극소값이 0이거나,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6인 상황과 a가 2인 상황은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개가 된다는 거는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라는 거니까 얘가 플러스이면 a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그 다음에 a가 2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랑 3개를 묶어주면 a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서술형의 풀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객관식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풀이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이 풀이는 상당히 계산이 많아서 그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좋은 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제로 객관식으로 나오면 바로 변곡조선 그려가지고 바로 다 찍어버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풀이로 가면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풀이도 이 밑에 풀이랑 달라. 왜냐면 저는 이제 접선 문제를 접점으로 풀고 지금 이 문제는 접선의 방정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약간 그 풀이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적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차피 그 어퍼치나 매치나 그게 그거인 그리고 요거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는데 그 제가 이때까지 여러분 저는 그 수업을 좀 특이하게 하는데 학기 중에 좋게 한다고 안 했어요. 특이하게 하는데 저는 원래 제 수업은 매 수업마다 한 개의 시험지를 풀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게 되면 중간고사 대비할 때 한 40개 학교의 시험지를 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보통 이제 선생님들은 마플이나 뭐 셀이나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직전 2주 동안 기출문제를 풀게 되는데 저는 이제 8주 동안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까 세종시 기출에서 시작해서 이제 대치동 기출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원래 제 수업이 내신 대비할 때 이렇게 넘어갈 때 이제 그 자동으로 제 머릿속에 데이터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문제들의 기출문제에 대한 데이터가 제가 이걸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원이가 말한 그런 이 유형의 문제에서 이 객관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마도 그거는 선생님도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는 풀이가 있다는 걸 알고 논란을 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건 객관식이 많아서 여러분들 이 풀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지금 여러분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어요. 제가 아까 이 문제만 하고 여러분 이 개념만 하고 오늘 끝낸다 했지? 아주 좋은 말이야. 자, 진짜로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네? 이 지금 쌓여요. 감사한데. 성빈아 조심해. 아니야. 야, 그래. 복준이 그럴 애는 아니잖아. 장난이야. 그렇죠? 자, 야, 지금 정말 아쉽게 지금 이 문제가 여기 뒤에 하나도 없네. 자, 제가 숙제를 내줄게. 그냥 끝내는 거 아니야. 숙제는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근데 여기가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 그때 말씀드렸듯이 적분은 어렵지 않아. 그리고 적분은 이분 이제 완벽히 하면 이건 아주 쉬워. 그래서 제가 세네 번의 수업으로 끝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미분 활용은 여기 잠깐만 여기 잘 봐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2번의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수는 맨 마지막 문제가 지금 2단원 아니면 이 앞단원에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 22번은 1년 정도로는 풀 수가 없어요. 이거는 1년 정도 자기가 노력한다 고3 때 현우진, 뉴런, 뭐 시발점 이런 거 다 듣는다고 이게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여기에 할애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래야 이제 이 문제를 시험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요. 1시간이면 다 풀지. 대입으로도 풀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10분 안에 풀려면 바로 이런 스킬들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1년 정도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여기가 이제 기말고사 제일 대점 높은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겁나 중요해요. 한 3번 연속 이 시간에 투자해도 돼요. 정말로. 그래도 될 정도예요. 어차피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만 잘 들어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히려 방학 때 우리가 해야 될, 담궈야 될 부분이라는 걸 알고 좀 열심히 이 연습 문제들을 좀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여러분 주말이 껴있으니까 좀 파이팅 있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도저히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문제만 좀 숙제를 도와주는 입장으로 문제를 좀 풀어주고 싶습니다. 아 진짜 할 수 있어? 안 된다고 해야지 그래.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소연아 혹시 화났어요? 화났어요? 화난 거 아니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자 여러분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하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7-14번 123쪽 7-14번과 그 다음에
문제만 풀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푹 쉬었다가 수업 있는 사람도 푹 쉬었다고 했어요. 7-13번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에 대해서 절대값 fx는 x는 0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1과 4에서 저보다는 식을 가진다. 자, 보시죠. 한번 물어봐 보고 싶네요. 김상우. 절대값 함수는 언제 미분이 불가능하고 언제 미분이 가능하죠? 그때 미분이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부호가 안 바뀌면 미분이 가능합니까? 야 근데 사실 지금 방금 말한 거 좀 획기적이네. 근데 그 반론이 제가 제기해 볼게요. 그럼 상우 씨 만약에 제가 이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그럼 이것도 부호는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절대값을 올리게 되면 x축과 접하게 되면서 미분이 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상우 씨의 말이 굉장히 맞는 말 같지만 이런 그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그 상우 씨가 한 말이 이제 그 적절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걸 이제 부호가 바뀐다고 표현한 것 같은데 여러분 1차에서 미분 불가능해요. 오케이? 야 저건 안 돼. 그 절대값 함수는 이 안에 있는 이 식이 인수분해를 했을 때 1차 식에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1차라는 거는 뭐라는 거냐? 뭐야? 1차는 뭐야? 지나고, 그쵸? 2차는 접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나는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이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잖아. 그럼 이제 한계가 있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1차 식에서는 미분이 불가능이라고 한다면 x는 0을 근으로 갖는 1차 식은 뭐예요? x예요. 그러니까 이 fx는 x를 이렇게 갖고 있다고 알 수 있어요. 한 번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문제를 보면 1과 4 사이에서 x축과 만난다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만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때 만나는 거는 몇 차라는 거죠? 2차라는 거죠. 왜냐하면 1차로 만나게 되면 그 점에서도 미분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 fx는 x-알파의 제곱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알파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1부터 4까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지금 fx의 식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 근데 7-14번 문제를 풀 때 fx를 이렇게 정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f1과 f'2를 곱했을 때 어떤 최대 최소 값을 구하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f1은 말 그대로 1-알파의 제곱이고요. 보시면 맞죠? 여기다 1 넣으면 f'1은 여러분 이거 미분해 보면 그래서 2를 넣게 되면 1-2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 이게 그럼 뭐야 결국? 1-알파의 제곱이 되네요. 아 이건 자 이걸 미분해서 2를 넣어야 돼 지금. 그럼 이걸 미분해 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4알파 x 플러스 알파 제곱이거든요.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잘 봐야 돼. 자 그러면은 지금 알파가 1부터 4까지 이런 4차 함수가 다시 나오게 돼. 어려운 문제야. 자 이걸 그려볼게.
그래 보면 여러분 제곱에서 뭐라고? 접하고. 그런데 여기도 1이 있어 지금. 여러분 여기 머릿속으로 이제 인수분해 보면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3이 된다고. 그럼 알파 마이너스 1이 총 몇 번 있는 거야? 3번이나 있게 되는 거지. 1차는 지나고 2차는 접하고 3차는 뚫접이다. 그러면 1에서 지금 뚫접이 되면서 3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뚫접으로 접하고 아까 제가 그 발레로 제시했다. 그다음에 여기 3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알파의 범위는 1부터 4까지라. 그럼 이 1부터 4까지를 나타내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 점에서 최소, 여기 4에서 최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비율 관계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수업을 안 한 부분입니다. 이 비율 관계는 4차함수의 비율 관계는 이게 3대 1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미분 불필요하게 바로 여기를 쪼개면 2분의 5에서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5를 대입하면 그 우리가 구하는 지금 이 문제에서 7-14번에 구하는 최소값이 나오게 된다. 이 G 2분의 5가. 그 다음에 최대값은 4를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와우! 그러면 이게 왜 3대 1인지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새끼 결국에는 다 채우려고 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서 끝내면은 약간 그 지금 그 뭐죠? 먹다 마는 얘기라서 이제 맛있는 거 끝까지 우리 가봐야겠죠? 이 식사 시간을 갑니다. 자, 뚫접이라는 거는 이런 식의 그래프를 말하는데요. 이거 필요 없는데 그랬어요. 그럼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감마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계속 쓰기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쓰기 불편하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증명하는 과정은 이 C가 4분의 A 플러스 3B임을 증명하면 되는 건데요. C의 좌표가. 그쵸?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식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파이팅! 이 식은 여기를 이제 K라고 하면 들어봐서 fx-k는 fx와 k는 어디서 만나냐면 x-a는 3번 갖고 x-b는 한 번 갖는 식이에요 지금. 좋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열심히 들어줘서. 그럼 f'x는 이거 미분하면 이게 되고 이 상수는 미분하면 여기 되니까 얘를 미분하면 얘만 남습니다. f'x는 얘를 미분하면 3x-a의 제곱 x-b 플러스 x-a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x-a의 제곱으로 묶어줘요. 3x-3b 플러스 x-a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식을 연결하면 4x-a-3b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이 C값은 이 극값이 0인 부분이라 저는 이 F'이 0인 부분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A 또는 4X는 A 플러스 3B가 되니까 X는 4분의 A 플러스 3B가 돼서 여기 이 점이 이렇게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식은 내분점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3대 1로 A, B를 내분하는 점이니까 4차 함수의 비율 관계 뚫접인 그런 그래프에서는 이 비율 대 이 비율이 몇 대 몇이다? 3대 1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7-14번 같은 문제를 풀려면 반드시 저 4차 함수의 그 비율 관계 같은 걸 알아야 또 이제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적어 놓으셔야겠죠. 이 과정을 적어 놓으시는 거는 아주 그 무등생인 건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고 이것만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14번 꼭 적어 놔주세요. 네. 물정도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 뭐나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0.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습 문제 숙제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파이팅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